우리 지역의 언어, 경남 방언에 대해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, 경남말 모이라. 오늘도 경남대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. 교수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, 방송국 오시는 길 혹시 도로 밀리진 않으셨습니까? 저 집이 멀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자, 오늘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, 즉 한가위입니다. 올해 한가위는 시기적으로 좀 일찍 들긴 했지만 원래 한가위는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때 맞이하는 게 제맛이잖아요. 그렇죠. 네, 9월 중순이긴 하지만 가을 냄새가 듬뿍 느껴지는 경남말 어떤 게 있겠습니까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로서는 그 귀뚜라미가 먼저 떠오릅니다. 귀뚜라미. 네, 어릴 때 불렀던 울 밑에 귀뚜라미 오는 달밤에로 시작하는 네. 그 동요는 깊어가는 가을을 느끼게 하기에 아마 충분할 겁니다. 네, 자 오늘은 이 귀뚜라미와 관련된 다양한 경남말을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. 어떤 방언들이 있습니까? 귀뚜라미에 대한 방언은 우리 경남에서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우선 두 단위로 분석하는 것이 이해하시는 데 편할 겁니다. 그 표준어 귀뚜라미는 앞부분이 귀뚤이 되고 뒷부분이 아미가 되는데 네. 경남말은 앞부분인 귀뚤이 크게 세 종류로 나뉘고 뒷부분인 아미는 크게 네 종류로 나누어집니다. 네. 앞부분이 세 종류고 뒷부분이 네 종류면 3, 4, 12. 그러니까 귀뚜라미에 대한 경남말은 모두 12가지가 된다 말씀이실까요? 네, 그 이론적으로는 그렇죠. 그러나 그 앞부분과 뒷부분이 기계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아니고 선호하는 것 짝이 서로 달라서 가지수는 그보다 적습니다. 하지만 그 결합된 말들의 변종이 많아서 실제 방언은 12개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럼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그 먼저 앞부분인 귀뚤에 대응되는 경남말 세 종류는 끼뚤, 구둘, 부떡이라는 겁니다. 네. 끼뚤은 그 표준어 귀뚤에 해당하는 경남말인데 귀뚤의 어원에 대해서는 두어 가지 설명이 있지만 일반적인 설명은 그게 그 의성을 하는 겁니다. 소리를 흉내는 말이다. 그렇죠.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운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예. 구둘은 그 표준어 구들에 해당하는 말입니다. 이전에 우리나라 방에는 모두 구들을 놓아 난방을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온돌방의 구들 말씀하시는 거죠? 네, 바로 그 구들을 경남에서는 일반적으로 구들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귀뚜라미는 7월에는 들녘에서 울고 8월에는 마당에서 울고 9월에는 마루 밑에서 울고 10월에는 방에서 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뚜라미가 가을철 기온에 따라서 장소를 옮겨가며 울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. 그 10월에는 방에서 운다라는 말은 바로 방에 있는 구들에서 운다 이런 뜻입니다. 재밌네요. 귀뚜라미가 7월에는 어디서 울고 8월에는 어디서 울고 그러니까 이게 기온 따라 장소를 옮겨가며 운다는 표현 참 재밌습니다. 네. 그럼 끼뚤과 구들에 대한 말씀은 들었고 나머지 하나 아까 부떡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? 네, 그 부떡은 그 표준어 부뚜막의 경남말입니다. 네. 그 부뚜막을 경남에서도 부뚜막 또는 부떠막이라고도 하지만 줄여서 부떡이라고 합니다. 그 귀뚜라미가 부뚜막에서도 잘 울기 때문에 귀뚤 자리에 부떡이 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렇군요. 자, 귀뚜라미의 앞부분인 귀뚤에 대응하는 이 경남말 3개 살펴봤고 그러면 이제 뒷부분에 해당하는 아미의 경남말로 어떤 게 있을까요? 앞서 4가지라고 말씀하셨죠? 네, 그 4가지는 애미, 뱀이, 개미, 아제비입니다. 이들 발음은 모두 이 모음 역행동화라는 것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의 말은 각각 아미, 바미, 가미, 아자비가 됩니다. 네. 이 표현들은 우리말에서 어떤 말을 그 명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파생전미사라 불립니다. 예를 들어서 그 표준어 땅강아지의 그 대표적인 경남말은 논두름 아제비인데 여기에 아제비라는 전미사가 붙었죠. 그렇네요. 땅강아지가 논두렁에 구멍을 파고 잘 서식한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. 그렇군요.
자, 이 귀뚜라미의 앞부분 이루는 3가지 표현과 또 뒷부분 이루는 4가지 표현 말씀해 주셨는데, 자, 그렇다면 이게 실제로는 어떤 조합이 이루어져서 경남말이 되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까 기계적인 조합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. 네. 그 앞부분이 끼뚫인 말은 뒷부분이 M이라는 말과 궁합이 참 잘 맞습니다. 네. 그 결과로 생긴 경남말을 끼뚜레미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냥 그 끼뚜레미라 하지 않고 끼뚜레미개 개자를 더 붙이는 것은 여기에 다양한 변종들이 있기 때문인데, 예를 들어서 우리 창원 하동등지에서는 그 끼뚜레미, 창녕 산청 등지에서 쓰는 끼떠레미, 밀양 창원 함안 등지에서 사용하는 꽃떠레미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. 그 창에서는 첫 소리가 예사소로인 귀뚜레미라 하고, 네. 하동에서는 귀뚜레미에서 국의 음화가 일어난 쥐뚜레미를 쓰기도 하는데, 이들도 모두 그 귀뚜레미계에 드는 표현입니다. 다양한 분종들을 살펴봤습니다. 그 앞부분이 끼뚫린 말은 뒷부분이 애미와 궁합이 잘 맞는다는 말씀 인상적인데요. 그러면 앞부분이 구두린 말은 어떤 뒷말과 잘 결합할까요? 이 말도 뭐 그런 궁합이 있습니까? 네, 있습니다. 그 앞부분이 구두린 말은 뒷부분이 뱀이라는 말과 찰떡궁합을 이룹니다. 네, 뱀이. 네, 뱀이. 이들이 결합하면은 구들빼미가 되는데, 여러 변종들이 있기 때문에 이도 역시 구들빼미개라고 부를 봅니다. 그 구체적인 예를 보면요, 그 고성을 비롯한 거제, 남해, 통영 등 남부 해안가에서는 이를 구들빼미라 하고, 네. 합천에서는 구돌빼미, 하동, 고성, 거제에서는 구돌뱀이 예사소리가 나죠. 네. 하동에서는 기들뱀이, 고성 남해에서는 첫 소리가 된 소리는 꾸들뱀이라고도 하는데, 이런 표현들은 모두 구들빼미 개가 되겠습니다. 네, 구들빼미 개도 참 다양한 표현들이 있군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앞부분이 부떡인 말도 궁합이 잘 맞는 뒷말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재미있게도 그 부떡이라는 말은 개미라는 말하고 잘 결합해서 부떡개미라는 경남말을 생성해냅니다. 그러나 부떡개미는 지금까지 제가 그 조사한 바로는 우리 경남에서는 거제 지역에서만 쓰이는 말로 확인이 됐습니다. 희소 가치가 있는 말일 수밖에 없는데, 그런 만큼 이 말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. 그 역사적인 가치를 지니는 말로는 뒷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그 뱀이로 된 것도 마찬가지인데, 네. 아무래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을 기약해야겠습니다. 네. 아니,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우리말이 대단하다 싶은 게, 귀뚜라미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. 실제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귀뚜라미에 관련한 다양한 경남말 앞부분과 또 뒷부분으로 나뉘어서요, 재미있게 살펴봤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경남대학교 한국어문학과 김정대 명예교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